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을 통해 과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컬처 시간입니다.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일 작가의 희곡 보이책이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네, 24살의 나이로 요절한 독일의 천재 작가 게오르그 비이너의 그 미완성 희곡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네. 그동안 독일 문학 사상 가장 많이 공연되고 또 영향력이 큰 희곡으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정작 뮤지컬로는 재해석된 바 없었는데요. 이 한국 뮤지컬의 대보라 불리는 윤호진 연출이 세계 최초로 대형 뮤지컬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뮤지컬 보이책은 영국 런던에서 2차례 워크숍을 가지는 등 8년간의 긴 세월을 거쳐 탄생했는데요. 원래 영어 뮤지컬로 제작이 됐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어로 대본을 번역하고 또 적합한 한국 배우들을 캐스팅해 올가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뮤지컬 보이책 어떤 내용입니까? 1820년대 독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살인 사건을 극화했습니다. 네. 이 말단군인인 보이책은 그 연인 마리와 아들 알렉스와 함께 살고 있지만 몹시 가난한 형편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생체 실험에 지원합니다. 네. 그는 군의관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 완두콩만 먹으면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인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당하는데요.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또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마땅할 그 삶의 질을 위협받게 됩니다. 게다가 마리가 그 군악대장의 유혹에 넘어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 피폐해진 보이책은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랑하는 마리를 자신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내용을 잠시 들어보니까 다소 섬뜩한 내용인데요. 네. 주인공인 보이책이 참여한 생체 시험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매일 완두콩만 먹는다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게요. 예. 이 보이책의 생체 실험의 목적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스트레스의 한계치를 측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이 완두콩만 먹은 보이책은 다른 군인에 비해 형편없는 체력을 보이고 또 하늘이 붉게 보이는 등 환각과 환청 증세에 시달립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보이책은 소변을 참지 못하는 등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또 정신력도 약해지는데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힘조차 잃어버린 보이책은 아내의 부정을 듣고 분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존엄성이 짓밟혀버렸다는 그 보이책의 울부짖음은 생체 실험의 그 윤리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실험을 자행한 군의관은 오직 의학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학대합니다. 네. 네, 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었던 보이책, 실제 상황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수많은 생체 실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가장 극악했던 생체 실험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행해진 나치의 생체 실험일 텐데요. 네네. 당시 우생하게 심취해 있던 독일은 우수한 게르만 민족을 보존하고 또 열등한 민족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진 유대인들은요, 군의관에 의해서 아주 잔인한 생체 실험을 당하는데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신체를 절단당해서 서로의 몸에 이렇게 이어붙이는 그런 실험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또 생체 실험은 그 심리학자에 의해서도 자행이 됐는데,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이 심리학자는 24명의 대학생 지원자들에게 그 죄수와 교도소의 역할을 무작위로 정해준 다음에 가짜 감옥에서 살게 했는데요. 이 교도관 역할의 학생은 실제로 가학행위를 보였고요. 또 학대를 받은 수감자 역할의 학생은 괴로워하다가 네. 결국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네. 반란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런 역사적 사실, 뼈아픈 사실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네. 과학 발전에 앞서서 윤리가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처럼 이제 네. 과학자들에게도 이런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과학 윤리 강령에 따르면요. 사람들과 동물, 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20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네.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존엄성까지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더 이상은 보이책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모두가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학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보이책을 끊임없이 학대하는 군의관의 모습을 보니 정말 성과를 강조하면서 윤리에서는 좀 벗어난 네.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요. 사람의 기본 윤리에서 벗어난 성과는 전혀 좀 의미가 없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